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날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안타깝게도 전 세계 수많은 분들에게 이것은 무서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치매라고 불리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의사와 과학자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 신경과 전문의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한 이 무서운 병을 막아줄 가장 중요한 20가지 조언을 모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기에 담긴 몇몇 조언들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며 이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조언을 드리기에 앞서 치매가 정확히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해 두실 중요한 점은 치매는 하나의 단일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매는 기억력, 사고력 등 인지 능력의 저하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들을 통틀어 이르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이지만 혈관성 치매 같은 다른 유형도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의 초기 징후를 단순한 나이 들어서 겪는 건망증과 헷갈리곤 합니다. 솔직히 열쇠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치매는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좋은 소식은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훈련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더욱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조언하고 있는지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즐거운 조언일 겁니다.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 뇌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콩류, 견과류, 그리고 통곡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지방은 반드시 냉합착 올리브유, 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주된 공급원으로 사용하셔야 하고요. 특히 연어나 고등어처럼 기름진 생선은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 식탁에 올리셔야 합니다. 반면에 붉은 육류와 단 음식의 섭취는 심각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효과가 좋을까요? 이런 식단은 항산화 성분,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뇌 신경세포, 즉 뉴런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항산화 성분은 마치 뇌세포를 지켜주는 작은 경호원 같습니다. 몸속의 해로운 분자들을 깨끗하게 무력화시켜 줍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도 됩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차 마실 때 드시던 과자 대신 베리나 견과류 한 줌을 드셔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뇌가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바로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는 생활은 우리 뇌에 정말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머리를 포함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의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아니면 신나는 춤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활동은 단순히 생각하는 능력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뇌세포 연결이 자라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운동은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혈압이나 제2형 당뇨 같은 다른 질환의 발생 위험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억지로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매일 30분씩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뇌의 장기적인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하세요. 움직임은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신의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조언입니다. 배움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마치 근육과 같아서요. 계속 사용하고 자극을 주지 않으면 금방 약해집니다. 꾸준한 두뇌 활동은 이른바 인지예비력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가 노화나 질병으로부터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튼튼한 방어막 혹은 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생활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어 보거나 혹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강좌에 등록해보세요. 복잡한 책 읽기, 낱말 퍼즐 풀기, 장기나 바둑 두기 또는 퍼즐 맞추기 같은 단순한 활동들조차도 뇌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점은 그 활동이 여러분에게 새롭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해내는 일상적인 두뇌 활동은 생각보다 효과가 적습니다. 배우는 과정은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서 뇌를 더욱 유연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라는 말은 잊으십시오. 여러분의 뇌에게는 절대 늦은 때란 없습니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취미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맑고 건강한 정신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게 될 겁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네 번째 중요한 비결은 바로 활발한 사회생활입니다. 사람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라서 혼자 고립되는 것은 우리 정신 건강과 뇌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뇌를 위한 복잡하고 다각적인 고차원적 훈련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정보를 분석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며 심지어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까지 파악해야 하죠.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부위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구나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치매 발병 위험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우울증과 만성 스트레스와 자주 연결되는데 이것들이 인지기능 저하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혼자 계시거나 스스로에게만 갇혀 계시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전화도 하시고 모임에 나가시고 관심 있는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심지어 이웃분들이나 가게 점원분들과의 가벼운 대화라도 뇌 건강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오랫동안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질 좋은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뇌가 대청소를 하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기억이 정리되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치매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깊은 잠을 잘 때 뇌가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을 청소한다는 점입니다. 이 단백질이 쌓이는 것이 알츠하이머병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이 청소 작업을 방해하고 그 노폐물이 뇌 속에 계속 쌓여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성인이라면 하루에 적어도
7시간에서 9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노력하시고 침실 환경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충분한 밤잠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심장 전문의와 신경과 의사들이 모두 강조하는 6번째 조언은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높은 혈압, 즉 고혈압은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우리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포함하여 온몸의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며 이는 뇌의 혈액 공급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한 뇌세포는 결국 죽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미세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자신의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의사에게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조언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소금 섭취를 줄이는 등 식단을 조절하며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뇌를 조기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7번째 조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하시는 겁니다.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지단백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벽에 동맥경화성 플라크, 즉 기름때가 쌓이게 됩니다. 바로 이 현상을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크는 혈관 내부를 좁게 만들어 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만약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뇌의 산소 공급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언급된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것을 촉진합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 지질 프로파일을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정상 수치로 유지하려면 의사들은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적은 식단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지방은 패스트푸드나 빵, 그리고 기름진 고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즉 오트밀이나 콩류, 채소와 과일을 주로 섭취해야 합니다. 또 견과류, 아보카도 등 푸른 생선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지방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혈관이 바로 건강한 뇌를 위한 확실한 보증수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8번째는 바로 혈당 수치 조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치매 발병에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혈액 속의 높은 포도당 수치는 뇌를 포함한 몸속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고 결국 뇌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게다가 당뇨병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뇌 속의 인슐린은 학습과 기억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지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거의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곧 치매를 예방하는 길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단순 탄수화물과 설탕을 제한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으셨다면 의사의 모든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번째 조언은 단호하게 들리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금연입니다. 아직 담배를 끊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흡연은 온몸에 막대한 해를 끼치며 우리 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첫째, 흡연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하여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둘째, 담배는 동맥경화증을 촉진하여 혈관을 좁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담배 연기 속의 독성 물질은 신경세포, 즉 뉴런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50%에서 80%까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해로운 습관을 끊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연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단 몇 년 후면 치매를 포함한 여러 질병의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혼자 힘으로 끊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미래 건강에 큰 선물을 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번째 드릴 조언은 바로 음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절히 조절하는 것, 즉 절제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은 뇌세포에 독성을 줍니다. 이는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상태를 훨씬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비타민 B1, 티아민의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이 비타민 B1이 부족해지면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게다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넘어지거나 다쳐서 머리를 다칠 위험, 두부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아시다시피 머리 부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치매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말하는 적절한 음주는 어느 정도일까요? 나라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성은 하루에 1잔 1표준잔 이하, 남성은 2잔 이하를 권고합니다. 여기서 한 잔의 기준은 와인 약 150ml, 맥주 약 350ml 또는 소주나 위스키 같은 독주 약 45ml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예전 생각과 달리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양도 뇌 건강에는 결코 완전히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방법은 술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예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치매 위험 요소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11번째는 바로 머리 부상 예방입니다. 가벼운 뇌진탕이라 하더라도 모든 뇌 손상은 미래 치매가 생길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부상은 이 위험을 몇 배나 더 키우지요. 그 원리는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머리를 다치면 뇌 속에서 염증이나 해로운 단백질이 쌓이는 등 병적인 과정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타실 때는 안전띠를 꼭 매시고요. 자전거, 롤러블레이드, 오토바이를 타실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집에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전선이나 얇은 깔개, 즉 매트는 통행로에서 치워주시고 조명은 밝게 유지해 주세요.
계단은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만약 몸싸움이 있는 운동을 하신다면 반드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머리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여러분의 인지 건강을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충격이나 가벼운 부상이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만약 머리를 다치셨다면 혹시 모를 후유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언을 들으시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2번째 조언은 조금 뜻밖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청력 검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난청, 특히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청력 손실은 우리가 조절 가능한 치매 위험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청력이 떨어지면 뇌는 말과 소리를 분별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뇌는 이 에너지를 기억력이나 사고력 같은 다른 중요한 기능에서 끌어다 씁니다. 둘째, 난청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대화가 어려워지니 자연스레 친구나 친척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사회적 고립은 뇌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셋째, 청각 자극이 부족해지면 소리 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충분히 교정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교정해야 합니다. 만약 듣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최신 보청기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치로 삶의 질을 크게 높여주고 뇌에 가해지는 인지 부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청력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지혜, 즉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3번째 항목은 바로 우리의 감정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시고 우울증을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코르티솔은 적당량일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학습과 기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인 해마에 독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뇌 속의 염증 반응과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저해하여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지 기능, 기억력, 사고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노년기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호흡법, 취미생활,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 자연 속 산책 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기력하고 삶에 대한 흥미를 잃고 수면이나 식욕에 문제가 생기는 등 우울증 증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리상담가나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울증 치료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14번째 조언은 바로 건강 체중 유지에 관한 것입니다. 살이 찌는 것, 특히 중년 이후의 비만은 치매 발병의 확실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체중은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같은 다른 문제들을 동반하기 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혈관과 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죠.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 주변에 쌓이는 내장 지방 같은 지방 조직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이 지방은 호르몬과 염증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들이 뇌 속으로 들어가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질량 지수 BMI를
정상 범위인 18점 외서 25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 전략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목표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신체 활동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빠른 결과를 얻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에 훨씬 효과적이고 이로운 방법은 생활 습관을 점진적으로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15번째 조언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아주 가벼운 탈수 증상이라도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단기 기억력이 감퇴하며 두통이나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뇌를 복잡한 생체 컴퓨터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열을 식히려면 반드시 액체, 즉 수분이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탈수는 전해질 균형과 세포 활동에 문제를 일으켜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깨끗한 물을 권장하지만 이는 연령, 활동량, 그리고 사시는 지역의 기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잊지 않도록 물병을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뇌에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6번째 항목은 다시 식단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이번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까 합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에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 불포화 지방산들은 특히 도코사헥센산, 즉 DHA라고 불리는 성분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돕고요. DH는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 전달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므로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귀한 지방의 주요 공급원은 바로 기름진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정어리 등이 대표적이죠. 또한 호두, 아마씨, 그리고 치아씨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식단을 통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생선 기름 같은 영양 보충제를 드시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충제든 복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7번째 조언은 비타민, 그 중에서도 비타민 B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은 비타민 B12, B9, 엽산, 그리고 B6입니다. 이 비타민들은 뇌의 에너지 대사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 수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혈액 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과 치매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신경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군은 이 호모시스테인을 다른 무해한 물질로 바꾸는 것을 돕습니다. 특히 B12를 비롯한 이 비타민들이 부족해지면 기억력 문제, 정신적 혼란, 행동 변화 등 치매와 아주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으로 섭취한 비타민 B12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등 B12가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꼭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엽산비국은 녹색 잎채소, 콩류, 그리고 감귤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노년층과 채식주의자분들은 이 비타민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충제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18번째 건강 비결은 또다시 식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는 특별히 몸에 좋은 특정 영양소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바로 플라보노이드를 더 많이 섭취하라는 조언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과일, 채소, 그리고 베리류의 선명한 색깔을 입히는 식물성 화합물 그룹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 작용도 뛰어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단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며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신경생성 뉴런 형성을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성분들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함량이 가장 높은 챔피언은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빌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감귤류, 사과, 검은 포도, 녹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소식인데요. 카카오 함량이 높은 양질의 다크 초콜릿에도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매일 식단에 꼭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로 드시는 죽이나 시리얼에 한 줌의 베리를 추가하시고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후식으로는 다크 초콜릿 2조각 정도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뇌 건강에 놀랍도록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9번째 조언입니다. 이는 올바른 식단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죠. 초가공 식품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초가공 식품이란 공장에서 깊은 가공 과정을 거친 음식으로 맛을 내는 첨가물, 색소, 방부제 같은 수많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설탕, 소금, 그리고 몸에 해로운 지방이 과하게 들어있죠. 대표적으로 탄산음료, 감자칩, 패스트푸드, 공장에서 만든 단 음식 과자, 그리고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 제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근의 대규모 연구들에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기억력이 빠르게 나빠지고 치매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렇게 해로운 걸까요? 이 음식들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체중 증가를 부추기며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위험 요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들은 우리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그리고 섬유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단은 가공이 덜 된 자연 그대로의 통곡물이나 식품 위주로 구성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집에서 직접 요리하시고 마트에서는 반드시 식품 라벨을 읽어보세요. 성분 목록이 길고 알 수 없는 재료가 많이 적힌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째 조언입니다. 이 조언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삶에 분명한 목적이나 의미가 있을 때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과 두뇌 건강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목표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 봉사활동, 몰두할 수 있는 취미생활, 혹은 내가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인생의 목표가 확실한 분들은 보통 훨씬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뛰어나고 우울증도 덜 겪으시며 사회적인 관계망도 폭넓게 유지하시죠.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낮추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목표 의식은 일종의 심리적 탄력성을 만들어내서 뇌가 노화나 부정적인 변화에 더 잘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은퇴했다고 해서 활동적인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새로운 취미와 의미를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황금기입니다.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시는지, 무엇이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단순한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한 정신을 유지하게 해주는 내면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한 의사들의 핵심 건강수칙 20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사실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 뇌를 지키는 일은 올바른 식습관, 몸과 마음의 꾸준한 활동, 건강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 복합적인 노력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치매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나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험 요인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습관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도 시작하면 되지만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버스 대신 걷기, 사탕 대신 사과 하나, 텔레비전 보는 대신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미래에 여러분의 맑은 정신을 지켜줄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부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소개된 20가지 조언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하고 검증된 두뇌 건강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죠.